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부동산 반등 시점이 짧은 시간 안에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상반기까지는 하방 압력에 최대한 무게를 싣고 있는 매수 심리가 반등으로 그 궤적을 옮겨가기에는 2022년 너무 비를 많이 맞았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몸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곳곳이 물이 들어차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입주 물량 등등 곳곳이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온 사방 물바다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단기적인 규제 완화 처방으로 이 물바다를 정리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뚫어놔도 이게 자꾸 역류 현상 소용돌이만 생기지 지원스럽게 배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빠질 물보다 지금 계속해서 들이치고 있는 비바람이 2023년도에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하락폭이 약간의 진정 국면을 일시적으로 보이다가도 재차 몰아치는 긴축 국면이 다시 하락폭을 키울 공산이 큽니다. 지금 시점에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느냐, 그 저점의 바닥을 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일단 바닥을 뚫을 가능성이 많고요. 지하까지 내려갈 대외 악재들이 질비해서 그냥 랜턴 준비하고 어두컴컴한 하락장까지 함께 그 하락폭이라는 계단을 밟으면서 분명한 바닥 지점을 다져야 한다는 거죠. 이 포인트 지점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마치 국가 대 개인 간의 힘겨루기 같은 느낌도 들어요. 나라에서는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자칫 커질 수 있는 싱크홀이 생길까봐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카드를 끝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지금까지 올랐던 집값에 대한 포비아 너무 공포스러웠죠. 1년에 집값이 10억까지 오른 것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개인이 금융 위협을 최대한 느끼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상황 아닙니까? 2022년도는 그동안 올랐던 집값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얼마나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지출하게 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 극적인 하락을 통한 거품, 그 실체를 보여주게 된 한 해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까지 무리하게 물고 들어가서 그 예전의 집과 흥정할 생각은 일절 2023년도에도 여전히 없는 겁니다. 더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2022년 집값 하락을 지켜보면서 그냥 상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된 거예요. 과연 시장에서 정책이 이기느냐 아니면 매수가 이기느냐, 반면 매도세는 슬슬 매물 걷어들이고 눈치 작전으로 전환하려 하죠. 결국 어떻게 해서든 이런 힘겨루기는 결판은 나겠지만 결국 매수세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 기본적으로 사려는 수요가 죽어 있으면 시장은 성립 자체가 안 되죠.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수요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상식선을 넘어버리면 매수는 절대 따라붙질 않죠. 당연히 거래 절벽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금융 혜택을 주지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지렛대가 아니라 결국 부러질 지렛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엄청난 이자로 돌아오게 된다면 부담 100배, 결국 시장은 2022년보다 더욱 궁색한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른 어떤 규제 완화 조치보다 더 약발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가격 조정이라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게임, 매매가 아직 더 떨어졌어. 왜 지금의 하락폭이 바닥이라는 판단으로 굳어졌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분양가가 제일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무지막지하게 오르던 가격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분양가 관제탑이 사라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게 이륙과 착륙이 정리가 안 될 가능성 높죠. 아마 상반기에 등장하는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가격대를 더 치고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둔촌주공이 대표적인 샘플이죠. 일명 욕세권, 분양가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결국 아파트 가치는 올라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분양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2022년도 분양단지 중에 민간 분양은 되도록 상대적으로 저렴한 착한 분양단지들 살피셔야 되겠고요. 반대적으로 올해 나오게 되는 공공분양단지 적극적으로 진입을 위한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제 서울 수도권에서 올해 나올 공공분양 아파트들 분양 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일단 분상제 폐지라는 부작용은 결국 저렴한 공공분양 공급으로 메꿀 수도 있는 우회적인 해법이 있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공공분양 공급이 될 겁니다. 엊그제 하남교사 물량도 올해 대폭적으로 풀 거라는 소식도 들렸잖아요.
100%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올해 서울 수도권 초도심에서 나오게 되는 공공분양단지도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폭 그 수위를 낮추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체로 5억대 분양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새 아파트들 등장하게 될 겁니다. 먼저 올해 가장 규모가 큰 곳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분양단지, 바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죠. 공급 규모는 공공주택 836가구 정도 나오게 되고요. 거의 1000세대 가까이 풀리게 되네요. 평형 타입은 597484제곱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공공분양치고는 평형 타입이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네요. 여기 교통환경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7호선 장승배개역, 그리고 주변에 1호선 대방역도 가까운 편이고요. 노량진역 접근성 좋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용마산이 자리 잡고 있죠. 한강공원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라서 아주 훌륭한 습세를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분양단지는 바로 동작구 주차장 공원 부지. 여기도 부지 자체가 입지 끝판왕이라 볼 수 있죠. 특히 한강조망 프리미엄이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서초구와의 접근성, 도보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좋아서 서울 도심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중에 그냥 탑을 찍을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공급 규모는 아파트 500세대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평형 스타일은 5984제곱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교통환경 보면 단지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동작역입니다. 4호선, 9호선, 지하철 동선이 굉장히 좋은 라인들이죠. 걸어서 3분이면 족할 정도로 아주 가깝고요. 그리고 수방사 부지, 2023년 공공분양에 방점을 찍을 곳입니다. 공급 규모는 263세대, 규모가 조금 아쉽죠. 평형 스타일도 5984제곱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바로 9호선 노들역이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도 있습니다. 1호선, 9호선이 교차되어 있죠. 그야말로 최고의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선 어느 정도일까요? 공공분양 감안해서 서울도심이지만 파격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59제곱 5, 6억선, 84제곱 6, 7억선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경쟁력이 있죠. 이곳은 나눔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진행이 돼서 한도 4억 원에 DSR은 미적용, 금리는 최저 2.15%, 30년 고정금리입니다. 추첨제도 20% 확대될 예정이고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나오게 될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분양가는 2023년도에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심지어 매매가까지도 정상화로 가야 되죠. 그래야 거래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가격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붙을 수 있는 매수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겨울왕국이 될 겁니다. 시장에 신선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파격 분양가 5억대 신축 아파트 공급이 머지않았습니다. 정책이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렴한 공급을 푸는 것도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줄 수 있는 한방 중에 한방,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항상 여러분의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